네, 하디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5일 일요일 지금 저녁 8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채널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되게 빠르게 뭐 하루 단위로 영상을 연속해서 찍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잠깐 텀은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딜레이 되지 않도록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텀이 있었습니다. 텀이 있었다라는 것은 다시 생각해보면 그만큼의 생각이 좀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많아지게 되다 보면 저는 좀 행동이 느려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2024년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어떤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좀 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았어요.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이 곳에서 계속 커리어를 이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줌으로써 내 삶에 좀 새로운 방향성을 이끌어내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좀 깊어지다 보니 제가 그 고민 외에 다른 부분들에 좀 시간을 할애하거나 집중하는데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고민은 이어갈 것 같고, 물론 사라지진 않겠지만 제가 그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 같고, 좀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 좀 새해를 맞이해서 첫 영상을 찍는 거에 좀 더 의미를 같이 부합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2025년도가 되었고, 2024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뭐 소위 이제 회고라고 많이들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에 대한 좀 더 궁금증을 가지고 좀 한 해를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좀 스스로 가져보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는 좀 더 제 자신에게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고 더 솔직하지 못했던 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남들 눈에 보이기에는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름 열정이 있는 것 같고, 또 의식을 갖고 사는 한 청년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더 내면의 나의 모습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러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좀 대표적인 이유는 좀 결과에 대한 부담감, 결과에 대한 압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잘 해내야 될 것 같고, 그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은 온전히 내가 다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서 좀 마음이 공허해지는 순간도 있었고, 어떤 거에 깊이 있게 누리거나 즐기지 못하는 좀 모습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그 대표적인 증상은 좀 사람이 축 처지게 되고 무언가를 시도조차 하는 거에 좀 두려움이 있었고, 변화에 대한 어려움,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다가오기를 상당히 기다렸고, 그 쉬는 날을 어떤 나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거나 또 무언가의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시간이라기보다도 그냥 무기력하게 뭐 유튜브 보고 핸드폰 모바일 게임을 한다거나 그냥 축 처지거나, 그러다가 뭐 가끔 뭐 헬스장 정도 이렇게 삶을 살았던 좀 2024년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짧게 뭐 반성도 하고 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중간중간에 새로운 시도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시도를 했었을 그 당시 뿐이었던 것 같고, 다시 또 이 공허함의 리사이클이 반복되었던 시간들을 좀 발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좀 돌이켜보면 저는 제 스스로에게 떳떳하거나 어떤 주어진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 안에 감사함과 만족이 없었던 지난 한 해였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어떤 진리로서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그 진리와는 별개로 인간적인 나의 노력으로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지켜내려고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믿음 안에서의 부분에서 더 단단해지고 내가 이것을 잘하고 못하고 라기보다도 결국 나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떠한 길을 가든 어떠한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어떠한 것에 있어서 불안함은 사실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나약한 어떤 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여전히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내 스스로 이겨내고자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속에 큰 공허함과 허무함, 무기력함이 좀 뒤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2025년도는 좀 더 내 안에서 더 자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좀 더 내 자신을 알아가고 내 자신에 가깝게 삶을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좀 스스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다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끝에 어떤 연결점이 있을 거고 어떤 마침표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당장의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라기보다도 그러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더 좋은 생각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태도와 자세, 그것들이 어떤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 가는 거에도 가장 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갔을 때는 여전히 내 안에 그 공허함과 무기력함,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으면 이걸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식으로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좀 그러한 함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2025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회에 대한 키워드인데요. 삶에 있어서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오진 않지만 언젠간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기회라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 기회인 거지 어떤 세상이 정해준 기회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회라고 느끼는 것은 평소에 그것에 대한 어떤 묵상이 있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좀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어느 타이밍에 다가왔을 때 이것을 나는 하나의 삶의 시그널, 곧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기회에는 좀 역설의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라는 것은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온 기회는 그저 허상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다가온 기회는 얼마나 그 안에서의 자신감이 있을 거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고 또 그것을 쟁취하고 싶은 어떤 열정까지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온 기회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평소에 어떤 부분들을 잘 준비해놔서 그 기회를 모색하고 그 기회가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대비 없이 그저 눈앞에 되고 싶은 어떤 이상형의 모습만 떠오르고 그것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망상에 가까운 그러한 생각들은 어떤 면에서 그거는 기회가 아니라 한편의 저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현실은 A라는 곳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내가 꿈꾸는 이상형 파라다이스의 B,
그것을 위한 어떤 준비의 과정 없이 그것만 쫓는다면 그 하루하루의 삶이 과연 의미가 있고 행복할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것을 쫓기보다도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오늘 하루라는 이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보낼까, 이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것을 했을 때 정말 그 안에 어떠한 더 깊이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이직을 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기보다도 그저 지금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좀 더 좋은 방향, 또 좋은 조건, 이런 것들을 꿈꾸고 그저 옮기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 좋은 공고문이 떴습니다. 좋은 조건에 채용을 하는 공고문이 떴을 때 그저 그것을 쫓고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기회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것은 결코 기회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결국 A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B에 속하지 않는 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A와 B 사이의 그 공간, 그렇게 되면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둔 사람으로서 그 연결점을 좀 더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의 노력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좀 더 치부되고 연결이 되는 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닦아놓으신 어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계획이 있는데 당연히 그것을 사람이 감히 생각을 할 수조차 없을 거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으로만 채워진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것들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조차 알 수 없는 영역이고 결국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확률을 내가 높이는 것에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도 주어진 하루를 더 감사함과 성실함과 건강하게 주어진 삶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또 삶의 태도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기회에는 두 가지 어떤 역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는 잘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좀 더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 자연스럽게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행복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했을 때 쉽게 그 정의를 내리는 게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이 정의를 각자 다 다르게 내리기 때문에 어떤 딱 집어서 하나의 어떤 답을 내리는 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내 자신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제 자신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정말 행복의 그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소명이 있을 거고, 그 사람에게 예비된 쓸모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나의 목적과 쓸모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색을 하지 않고 그것들을 쫓지 않는, 그냥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삶 속에서 결코 감사함과 만족함과 보람과 의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그 이해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루의 삶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과, 그런 거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과 노력조차 없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시간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간다면 비교해보지 않아도 그 둘의 삶은 확연한 차이가 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아가고 그 안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 내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 그런 하루의 삶을 채워나가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 어떤 베이스가 되는 기초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모든 것을 행복으로 연결 지을 수 있고, 결국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나에 대한 이해, 즉 나를 창조하신 이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 위해 우리 삶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탐구하고 행동하고 묵상하고 경험하고 모든 것들 속에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 좀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싶습니다. 좀 오늘은 뭐 이것저것 동시에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딱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의 키워드를 뽑자면, 저는 나에 대한 이해, 뭐 자아 성찰이라고도 표현할까요? 여러 가지들의 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좀 맴돌고 있었는데, 그냥 좀 더 심플하게 2025년도 키워드, 나를 알고 더 행복해지자 인 것 같습니다. 뭐 행복은 참 여러 가지의 모양새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겁니다. 뭐 그것을 하나의 어떤 정답을 내려서 이것만 따라야 된다 라기보다 각자가 믿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 삶이 단순히 나 스스로, 나 한 명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내 주변,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좀 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025년 이렇게 첫 번째 영상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멀지 않는 시점에 2025년도의 두 번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